이거 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알겠지? 상관없어요. 그러지 마. 고등연습 시간에도 영상 찍으시는데 예. 되게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서시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프린트물 한번 꺼내보세요. 그 서시 있는 거. 왜냐하면은 윤동주 길이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을 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작이죠, 서시.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윤동주 씨는 항상 이렇게 뭐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정서를 잘 찾으면 돼요. 여기 일단 화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 표면적 화자로 볼 수 있겠죠. 문학 개념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난 화자. 그 다음에 괴로워했다 하니까는 괴롭다 이런 어떤 정서가 드러나 있잖아. 이렇게. 자, 그런데 괴롭지만 그래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은 어떤 이상 혹은 희망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지. 어떤 긍정적인 단어를 좀 생각하면 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럼 이제 이때 당시 일제 강점기에서 뭐 막 죽어가고 뭐 이런 우리의 백성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우리가 이제 그 문법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get은 뭔가 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미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걸 좀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괴롭지만 그래도 걸어가야지 라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밤 이거 이제 보면은 진짜 밤이기도 하지만 뭐 일제 강점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럼 이제 화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게 바람에 스치운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고통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재를 가지고 좀 파악하면 되겠고, 스치운다 하니까는 이거는 지금 현재라고 볼 수 있겠지. 이 작품이 특징이 일단 괴로워했다. 과거고요. 자, 그리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미래고. 그다음에 현재에서 어떤 이런 역순행적인 어떤 시상 전개가 드러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윤동주 길과 좀 우리가 또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봐주시면 되겠다. 그 밑에 또 이제 시어에 대한 해석이 또 자세하게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연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보죠. 일단 뒤에 또 확인해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참외로. 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로. 좀 약간 그 해설이랑 좀 겹쳐 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참회한다, 반성한다는 얘기죠. 역시 또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주 씨는 계속 부끄러움 느끼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의지 드러내고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자, 여기 구리 거울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성찰의 매개체. 이렇게.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역시 또 욕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또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움. 이건 이제 조선 왕조를 얘기하겠죠? 조선 왕조.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영업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뭐 서리법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씩 찾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빼앗긴 어떤 역사, 빼앗긴 나라에 대한 화자의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참회의 글을 쓴다고 하잖아요.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이제 반성문 같은 거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 만 24년 1개월 화자가 살아온 어떤 나이인가 보지.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하면서 여기 또 의문영업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나 뭘 이렇게 바라서 살아왔지? 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뭐 반성,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제 성찰적 태도, 뭐 반성적 태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가도 서리법입니다. 그렇죠. 했던가, 어떤가. 의문형어이 나오면 그냥 일단 서리적 표현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의문형어. 우리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의문형어가 사용됐다. 이제 서리법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한 번 나오고 또 나왔잖아. 그럼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잖아. 의문형어가 반복됐다. 예, 맞아요. 이렇게 이제 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아직 조금 1학년이라 연습이 좀 덜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면 2학년 때는 너무 쉬워. 조금 빨리 해. 자, 그 다음 또 가보죠.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즐거운 날은 광복이겠지. 광복의 날. 근데 또 그때 아마 참회의 줄을 써야 한대. 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반성문 썼잖아. 근데 반성문 쓰지 말고 그때 뭔가 저항하고 열심히 자기가 독립을 위해서 뭘 했으면 되는데 왜 그때 난 아무것도 못했지? 라는 어떤 그런 참회록을 쓴 거에 대한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반성할 시간에 반성하지 말고 실천했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참회록을 쓸 생각을 했지? 왜 참회록 썼지? 그거에 대한 이제 부끄러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제 계속 자기를 성찰하는 거야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자, 이거 좀 기억하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잘 봐요.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들. 자, 운석은 떨어지는 별. 이거 소멸하는 거죠. 그럼 결국 죽음을 암시하는 거야. 그래서 슬픈 사람의 뒷모양. 이게 많이 나와요, 보통. 자기 희생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을 지키고 살려면 결국에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어떤 화자의 모습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본인한테 부끄러움 느꼈다가 그래 올바른 어떤 자신의 모습을 이제 떠올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의지를 다지고 그렇게 계속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역시 이것도 또 차근차근 좀 공부를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왜냐면 외부 지문 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대비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죠? 네. 다들 살아 있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운동주의 또 다른 고향. 이렇게. 또 고향은 자기 고향이 하나인데 또 다른 고향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고향에 돌아온 밤에, 자, 밤에 돌아왔습니다. 백골. 백골은 뭔가 안 좋아 보이잖아. 해골입니다.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막 확장되는 거죠. 하늘에서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뭔가 이제 바람이니까 쏙 좋은 건 아니겠지. 아, 바람이 불고 이렇게.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자. 일단 백골을 안 준 거야. 자, 눈물 지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윈터 열심히 한 친구들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어. 여기 이제 백골이 있고, 여기 이제 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름다운 혼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혼. 자, 요거 백골은 일단 부정적인 자아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떤 부정적 자아.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혼, 요게 이제 이상적 자아겠지. 이상적 자아. 그리고 요 나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아야. 현실적 자아.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될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막 고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그럼 지금 지조 높은 개가 엉엉 짖으면서 나를 이제 정신 차리게 하는 거겠죠. 정신 차려 이렇게. 그래서 어둠을 짓는 거, 어둠을 쫓아내는 거지. 안 좋은 거. 자,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개일 거다. 정신 차려라 이런 거겠지. 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보통 뭐뭐 하자 이런 청유형 어미잖아. 청유형 어미 사용하면은
보통 의지를 드러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갈게. 천천히 갈게.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건 어딘지 알겠니? 근데 어. 아까 여기 필기하는 거 필기하느라 못 들어가지고 어. 지조 높은 개는 왜 그런 거지? 지조 높은 개가 말 그대로 지조가 높은 개잖아. 그러니까 지조를 지키는 어떤 그런 의미잖아. 이 개가 막 짖을 거 아니야. 그럼 안쪽을 쫓아내는 거겠지만. 그러면서 하자도 각성시키는 거지. 정신 차려야겠고. 무슨 말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어둠을 막 쫓아. 그리고 그 개가 막 나를 쫓는 거라는 건 좀 부정적인 자아, 백골 같은 걸 쫓아내라는 얘기야. 맞지? 그래가지고 정신 차린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 백골 데리고 갑니까? 몰래 갑니까? 몰래 가는 거지. 부정적인 건 이제 버리고 아름다운 또 다른 구약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공간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해됐나요? 그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 봐도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야, 알겠지? 구민아 괜찮니? 네.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하면 돼. 요거 잘 기억해도 요거 지금 나, 백골, 아름다운 혼 요게 의미하는 거 뭔지 잘 기억. 왜냐하면 지금 학교 그 교재에 있는 서실을 더 공부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길을 공부하잖아. 길은 지금 현실적 자아가 있잖아. 현실적 자아가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다. 그게 무슨 자아였어? 본질적 내면적 자아였잖아. 맞지? 그럼 학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저쪽에 있는 자아랑 같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름다운 혼 이런 걸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외부 지문에서 이런 게 딱 나와서 얻어 걸리면 좋잖아. 그거 잘 찾으라고 지금 공부시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할 때 얘들아 특징이 뭐냐면 시험 때는 저거 시험범위 지금 안 들어가는데 하고 대충 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시험 보면서 이제 막 문제 풀면은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나올 것 같아. 그럼 그때는 막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그때는 이미 늦은 건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 여기 있을 때 해놔야 돼. 알겠지?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겠어? 힘들어서 다들. 아침은 아침이라 졸릴 거 맞지? 9시에 이제 기생하는 아침이라 졸릴 거 맞죠? 1시는 이제 배고프거나 배불러서 졸리고 그다음에 이제 4시는 또 이제 저녁 먹을 때라 배고파서 졸리고 또 저녁은 또 저녁이라 졸리고. 그건 10분만. 아니야 이거만 외부지만 보고 쉽게 알겠지? 왜냐면 촬영을 해서 풀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또 자아상 봐봐. 자 이것도 잘 봐야 되더라. 이게 대신고가 교과서 바뀌기 전에 이걸 엄청 많이 가르쳤어. 이 자아상을. 그럼 학교생이 분명히 이거로 외부 지금 나올 수도 있어. 운동 좋기 할 때. 잘 봐주세요. 자,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주머니 더듬는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고 여기 외딴 우물에 체크하고 우물에 자기 얼굴 비치니까 여기 또 자아 성찰의 매개체야. 이거 좀 잘 봐야 돼. 똑같이 성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혼자 가잖아 지금.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야 지금. 혼자 가고 외딴 우물로 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조용한 데로 가서 자기 성찰하는 거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가만히 자기 성찰하는 거야 우물 보면서. 근데 이제 우물을 봤더니 뭐가 있어? 달이 있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자연물들이 그 우물 안에 지금 비치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 파란 하면 이런 거 이제 시적 허용 이런 건 좀 할 줄 알아야겠지. 시적 허용 이렇게. 그 다음에 바람은 촉각인데 바람을 파랗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 이런 것도 좀 일단 조금 그냥 알아는 두고 일단 공감적 심상. 그래서 촉각의 시각화 이런 거는 좀 알아는 둬야 되고. 이렇게. 이게 사실 뭐 다 써있긴 하지만 색채 이미지도 그렇지 색채 이미지 뭐 혹은 색채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파라는 어쨌든 색채어를 사용했다 이런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아직 조금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계속 연습해 나가야지.
그리고 쭉 자연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 좀 나열했으니까 뭐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뜻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한 사나이가 이제 나와. 그럼 이 한 사나이가 사실 누구야? 화자겠지. 여기. 자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일단 자 이 사나이 화자에 대한 감정 정서 항상 잘 찾으라고 했어. 미움 일단 처음에 화자는 미워 일단 뭔가 현실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미워. 그리고 이제 돌아가다 생각하니 가엾어진다. 그렇지. 또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또 자기가 또 불쌍하기도 하잖아. 또 가엾어.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으면 그렇지. 우물에 또 자기 얼굴 비칠 거 아니야. 다시 그 사이가 또 밉대. 자 밉다에 또 체크하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이가 그립다. 자 여기 또 정서 그리움 체크하고 근데 여기 정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일종의 뭐가 있는 거야. 내적 갈등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순수했던 화자의 모습이겠지. 그래서 이제 그 우물에 같이 있는 거야. 우물에 같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추억처럼 그 예전에 어떤 순수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이제 보여주면서 아까는 떨어졌었는데 지금 같이 있는 거야. 그 우물 안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자신이 그리워하는 이상적 자를 발견하는 것으로 하니까는 이것도 좀 이상적 자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추억처럼 사나이가. 자,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윤동주 씨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자아가 좀 뭔가 분열돼 있어, 좀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가 아니야. 내적 갈등이 있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자아를 찾아야 돼. 그게 이상적 자아야. 그러니까 이런 거 추억적 사나이를 기억해야 되지. 윤동주 길이랑 거의 비슷하지. 계속 조금만 특징만 달라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지면 딱 나와도 잘 체크해서 풀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이것도 좀 됐고. 또 이제 정리해 보면서 또 한번 복습하고. 자, 그다음 또 힘들겠지만 이제 광야랑 그냥 절정. 딱 이 두 개만 보고 이제 쉽게 알겠지? 네. 중요한 자꾸 선생님이 지금 꼭 주는 것 같은데 살짝. 어려워. 눈치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아니야. 이거 어렵지 않아. 광야로 잡을게. 이것도 왜냐면 윤동주 시인이랑 같이 이제 항상 따라다니신 누구야 이제 이육사 시인자. 그러니까는 일단 일반적으로 작가로 좀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육사로 또 물어볼 수 있잖아 학교 선생님. 아직 그 길만 딱 주셨어 아니면 프린트를 또딴 거? 길만 주셨네. 쉽게 쓰려고 맞지? 근데 이육사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대비해야 돼. 그거 뭐지? 관점 설명하는 거 작가 관점 뭐 이런 거 문학사적. 거기에 학습지가 있거든요. 그 학습지에 광야랑 그래. 절정이랑 그런 거 다 나왔어. 그래 그럼 이거 나온다고 그 선생님이 갖고 온 거야 알겠지? 집중해서 봐야 돼. 근데 막 눈에 불 튀기고 봐야 돼 알겠지? 이거 잘 봐야 돼. 100점 맞아야 돼. 왜냐면 맞을 수 있잖아. 왜냐면 내가 수능 100점은 너무 무리잖아. 그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내신은 솔직히 이건 단기적인 단판 싸움이잖아. 어떻게 보면 탁 이렇게 그래서 쭉. 자 까마득한 날에 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 우는 소리 들렸으랴. 자 여기 또 의문 영험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서리법 이렇게 하는 거고 까마득한 날 요거 지금 시상 전개 방식이 일단 중요해. 과거 이렇게. 뭔가 이제 세상이 이제 뭐 개벽하고 막 그럴 텐데 다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이제 다 우는 소리 하니까 이런 거 소리 나오니까는 뭐 청각적 심상 이런 것도 쓰였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구하다는 거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다를 막 사랑해서 막 휘달리다 하면 일단 산맥이 바다를 사랑한다? 이런 좀 의인화된 표현이잖아.
그리고 막 휘날린다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역동적인 여기 신상이 있는 거예요. 동적인 신상, 역동적 이렇게. 자, 근데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한대. 그만큼 이 땅, 아마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키지, 우리 조국을 가리키는데 광야를 지금 일단 얘기하는 건데 범하지 못한다. 그만큼 신성한 곳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지. 근데 감히 니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이제 이 얘기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신성성과 불가침성, 침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던지고. 자, 여기는 이제 문학의 어떤 특징이 있어. 계절이라는 건 어떤 시간의 흐름이잖아. 그러면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게 꽃이 피는 것처럼 해서 피고 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해. 이런 거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래서 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저런 표현상의 특징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어서 역사가 시작된 거지. 요게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야. 과거.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현재야. 이거 뭐 아주 뭐 시간 표현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치? 지금 눈 내리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 일제 강점기고 뭐 이러지. 자, 그런데 매화 향기 이런 거는 이제 매화 독립의 어떤 기운이야. 이런 거. 독립의 기운이 홀로 아득하니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리겠다. 역시 또 자기 희생이 깔려있어. 윤동주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 자기 희생 이렇게. 그래서 자기 희생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기 희생의 의지. 자, 그다음에 뿌려라 하니까 또 의지 드러내고. 자, 요거만 좀 조심해야 돼. 다시 천고 뒤에. 그럼 천고는 미래잖아. 미래 아니지 미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자, 이 초인은 화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광복을 가져올 어떤 그런 영웅을 얘기해. 그런 어떤 인물을. 그래서 민족의 뭐 구원자 아니면 광복을 가져온 어떤 후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화자가 아니야. 그거만 잘 기억해. 화자를 가리킨다 이러면 틀려. 이 광야에 옥류와 부르게 하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광복이 가져올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의지, 희망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요 시상 전개 방식 잘 기억해주고 또 꼼꼼하게 복습하면 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정. 자, 요거만 보고 좀 잠깐 쉬어가죠. 자, 매운 계절에 채찍이 갈려. 역시 또 이제 안 좋아. 일제 강점기니까 채찍에 갈겨.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대요. 그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침내 북방. 자, 일단 여기 북방. 극한 상황으로 온 겁니다. 북쪽 지역까지 막 도망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하늘도 그만지차 끝난 고원. 자, 고원도 이제 해야 돼. 고원을 약간 수직적 극한이라고 보통 얘기해. 북방은 위로 올라가니까 수평적, 고원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수직적 이렇게. 그래서 고원은 수직적 극한, 북방은 수평적 극한. 어쨌든 극한 상황까지 온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고 엄청 지금 힘든 공간에 있는 것이. 자, 그러면서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여기는 뭐 반성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기도하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원의 어떤 자세를 치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그거 좀 적어야 돼. 굴복했다 이러면 안 돼. 무릎 꿇었다고 해서 굴복했다 하잖아. 이러면 안 돼. 당연하겠지. 저 이육사의 정서상 그건 안 맞잖아. 한 발 제겨 뒤질 곳조차도. 그런데 무릎 그런 공간조차 없는 거야. 지금 아주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거지. 이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자, 뭔가 약간 무지개는 좀 희망적이기도 하고 강철은 지금 부정적이기도 하고. 자, 이런 어떤 모순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설인 겁니다. 역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고원이 수직적입니다. 예, 고원이 수직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고원이 약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보고
수평은 이렇게 가니까 북방은 수평 쪽으로 본다.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 무슨 말인지 됐어? 회장. 이게 고원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수직으로 봐야 되지. 선생님 수학을 이렇게 올라가 수직인 거고 수평은 이렇게 북방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게 수평 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수평 쪽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오케이. 사실 저 말이 중요한가 싶은데 저거에 대한 어떤 학자가 처음에 저렇게 해석을 했을 거 아니야. 이육사 작품 분석할 때 그게 대대손손 이제 내려오니까 자꾸 저걸 물어봐. 그 역설적 표현도 꼭 물어보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이렇지? 이렇게 4년으로 구성되면 기승전결의 시상 방식이다. 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돼. 기승전결이다. 다 모든 사연이 다 기승전결이에요. 거의 웬만하면 뭐 100%는 아니지만 사연일 경우에는 항상 보통 기승전결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해주면은 일단 됐어. 일단은 고생했어. 그러면은